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샌프란시스코 마라톤에 대해서 코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8년에 그 LA에서 DRC 팀의 코치로 있으면서 저희 팀이 단체로 샌프란시스코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토대로 올해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새롭게 코스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이랑 코스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고요. 그래도 비슷한 코스와 날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이제 레이스 인포메이션은 홈페이지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날씨에 대한 자료들은 그 웨더 스파크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레이스 인포메이션 보면 풀마라톤은 5시 반에 출발하네요. 굉장히 일찍 새벽에 일찍 출발하고 2019년 7월 28일 네, 주일날 오전 5시 반에 출발합니다. 26.2마일이고요. 뭐 골든게이트 브릿지랑 뭐 히스토릭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크게 아마 한 바퀴를 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 지도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코스인데요. 전체 코스가 이렇게 둥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이 코스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코스를 조금 보면서 자세하게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엘리베이션이 27피트에서 시작하고 맥스 엘리베이션이 323피트네요. 총 얻는 게인 피트가 1175피트로 그 만만치 않은 업다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마일까지 한 구간을 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그나마 이제 직선 형태로 뛰지만 그 2마일에서 3마일 사이 여기가 또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곳입니다. 초반 3마일까지 이제 좌우턴 반복이 있다는 거 한번 코스를 기억하시면서 네, 다음 보겠습니다. 골든 게이트 들어가기 전 5마일에서 6마일 여기가 코스가 바뀐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들어갔다가 완전히 한번 180도를 돌아 나오기 때문에 180도 턴을 2번이나 하고 또 6마일에서 조금 지나서 또 한 번 더 꺾어지는 또 이게 아마 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 도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안가를 따라서 뛰다가 급하게 꺾어져서 다시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이거의 하나의 샌프란시스코의 하나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한 이게 급격한 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마찬가지로 그 8마일에서 9마일 여기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돌아오는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되게 간단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엄청 코스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거의 속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반복되는 턴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턴을 하실 때 조금 더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돌 수 있는 턴을 그 러닝 궤적을 만드시고 너무 몸이 완전히 섰다가 다시 나가는 이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2마일에서 19마일 지점인데요. 여기 보면 V자 형태의 턴이 굉장히 많죠. 그 샌프란시스코 턴이 제가 한번 세보니까요. 40번이 넘는 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턴이고요. 거의 뭐 킬로미터. 제가 볼 때는 더 확실하게 보면 한 800에서 700m당 턴이 평균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 평균을 굳이 따지면 여기 보시면 뭐 V자 14마일, 뭐 15마일에서 16마일 사이, 뭐 16마일 지나서 바로 V자 턴 2번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17마일 지나서도 있고, 그 다음에 19마일 지점에도 있습니다. 여기 V자 턴을 하실 때 완전히 꺾어지는 것을 너무 코너에 붙어서 뛰지 마시고요. 조금 약간 떨어져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꺾으셔야 됩니다. 이 턴이
그 근육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다가 갑자기 턴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근육들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갑자기 턴을 하는 거는 근육에 상당히 무리를 줄 수 있죠. 그래서 무리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러닝 궤적을 약간 둥글둥글하게 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보면 뭐 20에서 21마일 지점 이렇게 90도로 꺾어지는 게 두세 번씩 나오죠. 그리고 22마일에서 24마일까지도 이게 몇 번씩 좌우로 꺾는 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5마일 지나서 이렇게 90도 턴이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마지막 26.2마일 그 스타트 라인하고 피니시 라인하고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는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엘리베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션 넘어가면 지도 정말 고도표 보니까 벌써부터 뛰기가 막막하죠. 이게 보통 고도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366피트, 그러니까 최하는 뭐 27피트, 26피트부터 시작해서 최고 고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350피트까지, 340피트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페이지에서. 근데 이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데, 자, 첫 번째 넘버 1 보시면 2마일에서 3마일,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구분도로에서 초반 3마일이 마라톤 완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이게 키로로 하면 한 5km 정도 됩니다. 호흡과 자세가 몸에 적응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목표 페이스보다 약간 늦게 달리는 것이 조금 현명합니다. 약 100피트 정도 중간에 어필과 다운힐 구간에서 근육이 이제 급격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보폭하고 팔꿈치를 좀 다소 좁게 유지해서 달리시면 그 다운힐에서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달려야 초반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초반에 그 몸 상태가 약간 좋을 때, 막 이제 몸이 막 가벼워서 막 나가려고 할 때, 이때 내리막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모릅니다. 이게 내리막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쭉쭉쭉 내려가야 돼. 몸이 잘 나가는 것만 기억하지, 이게 나중에 쌓일 것은 몸이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뛰시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특히 나오는 내리막들, 이 내리막들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업다운이라고 턴도 같이 나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 2 보시면 4.7마일에서 5.7마일 사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업다운 구간을 만나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 사이에도 그 턴이 또 3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유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너링 범위를 잘 설정하셔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을 보겠습니다. 7마일에서 8.2마일 사이, 이 구간이 급격한 다운힐 이후에 어필이 바로 나오네요. 이 V자 형태죠. 이 어필이 나오다가 다운힐을 만나는 거랑 다운힐이 먼저 나오다가 어필을 만나는 거는 또 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그 반대의 경우, 이제 그 다운힐을 가다가 어필을 만나면 이게 엄청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마라톤 페이스 유지가 쉽지가 않은 코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LA 마라톤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LA 마라톤은 그래도 관중이 되게 많은데 여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운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운힐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오르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 기록을, 제가 여기 이렇게 뭐 나름대로 그 괜찮은 기록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써놨지만,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격 조절하고 어필 페이스를 오버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게 너무 쉽지 않은 레이스예요. 그리고 충격도 많이 오고, 뭐 물론 몸이 되게 가벼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남들이 받는 충격에 비해서 덜 받겠지만,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신 분들은 이 충격 받기가 이게 많은 충격들을 이게 많은 다운힐 구간에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가 매우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본인의 호흡하고 보폭에 집중하시면서 상체가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코어 근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다운 구간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틸트되는, 이렇게 숙여지고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코어를 집중해서 이게 몸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것들을 조금 잡아주면서 레이스를 하셔야 합니다. 그 팔의 보폭이나 팔꿈치 보폭이나 손의 위치 같은 것들이 이게 수시로 많이 바뀌겠죠. 뭐 두 번째 파트 보시면요, 이제 10마일 이후에 그 12에서 12마일,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진짜 핵심적인 구간 중에 하나고요.
그 10마일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했다면 여기가 신체 컨디션이 아마 최고조에 있을 겁니다. 이게 땀도 어느 정도 나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거의 300피트 가까운 다운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300피트면 이게 미터로 하면 거의 뭐 9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다운힐이죠. 몸이 엄청 신나게 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파프 지점까지 다시 어필이 이어지고 이 구간에서 하체 근육이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 분명히 18마일 이후에 다운힐에서 근육 경련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10마일을 지났지만 아직 16마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남아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18마일, 제가 마라톤에서 말씀드리는 절반, 진짜 절반, 이 30km 지점, 30에서 32km 지점, 18마일에서 19마일 이 지점이 마라톤의 절반인데 여기까지 절반을 잘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절반은 13마일로만 생각을 하면 이 구간에서 약간 자칫하면은 그냥 다운힐에서 다운힐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보폭을 약간 좁게 하셔가지고 충격 조절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프 이후에 뭐 20마일 이후에 분명히 이제 근육이 이제 자기의 힘을 거의 다 써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13마일에서 16마일 구간 넘버 5, 그 이 구간의 거리와 고도를 계산한다면요, 이게 다른 업다운힐보다는 조금 완만한 경사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 10마일, 13마일 이후에 다운힐에서 이게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페이스를 올리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뭐 마라톤 대회를 많이 나가신 분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그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운힐이라고 어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은 대회를 나간 거긴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매번 실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알고 가는 게 한번 중요하겠죠. 이게 자신의 그 13마일 이후에 그 16마일, 17마일까지는 이게 자신의 목표 페이스를 맞추거나 이거보다 빨라지는 것, 이게 내리막길에서는 약간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 14마일 이후에 어필을 위해서 약간 조금만 빨라지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목표 페이스에 맞추시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현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업다운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페이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마일 이후에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8마일 이후에 이 다운힐의 충격을 받으려면 이 엉덩이 근육하고 골반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그 13마일 이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 이 충격을 받는 근육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그냥 다리가 멈추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마지막 그 넘버 6 보면 18.5마일에서 20마일까지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마라톤의 절반이 지난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몸이 지쳐 있습니다. 안 지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웬만한 완전한 선수, 완전히 뭐 조깅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달리겠다 이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페이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여기서 몸이 지쳐 있습니다. 이 조금만 큰 충격을 받아도 근육이 더 심하게 경직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뭐 엉덩이 근육도 이미 많이 지쳐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폭을 줄이고 약간 발 뒤꿈치 쪽으로 가깝게 착지하면서 충격을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신발들은 미드풋 뒤쪽으로, 그러니까 발 뒤꿈치 쪽으로 쿠션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앞꿈치 착지를 해야 내리막에서는 덜 충격을 받는다. 뭐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발 뒤꿈치에 가깝게 착지하면서 쿠셔닝 효과를 주면서 그 발이 지면에서 많이 높이로 뛰지 않게, 그래서 약간 스케이트 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를 분명히 뭐 보폭이 줄어드니까 케이던스가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서 팔은 더 안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 손을 조금 더 작게 움직이지만 팔꿈치를 약간 벌려서 그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그 중심 밸런스를, 그 균형을 잡으시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분명 페이스가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폭이 넓어지면 이게 점프를 뛴다는 게 되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니까
보폭을 줄이셔서 점프를 최대한 줄이면서 충격을 줄이면서 나가셔야 20마일 이후에 이제 그 롤링 파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레이스 그 러너들을 계속 괴롭히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날씨를 한번 보겠는데요. 날씨가 이제 뭐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대회 날 가봐야 아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어떤 날은 샌프란시스코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있는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다 해안가 끼고 있고 그쪽이 또 굉장히 또 파도가 심하고 그런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수 있고요. 또 안 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날 가봐야 알겠지만, 그 평균적으로 템퍼레처가 이게 레이스 시작이 5시 반이기 때문에 뭐 한 55도, 57도 정도. 좀 뛰기에,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하죠. 이 정도 온도면. 그 다음에 이제, 템퍼레처 밴드를 보면 이제 굉장히 쿨하다고. 이제 이 녹색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퍼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습한 거 휴미디티 보면 나름 드라이하고 컴퍼러블한 편입니다. 그렇게 휴미드가 높지 않죠. 이렇게 낮에도 그렇게 휴미드가 높지 않게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근육이 이렇게 갑자기 경직되거나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육의 과사용이 아닌 이상 이 수분이나 전해질을 어느 정도 충전을 잘 해준다면 그 수분이나 전해질로 인해서 오는 근육 경련은 좀 없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근육을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아니면 업다운일이 많은 코스이기 때문에 근육을 과도하게 쓸 경우에는 뭐 크램핑이 올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너무 속도가 이렇게 너무 작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6시 정도 보면 이게 6에서 7 mile per hour 이 정도니까요. 뭐 그렇게 적당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이제 서쪽으로 많이 불어주네요. 이게 초반에 아마 출발하셔가지고 한 10마일까지는 좀 뒤에서 부는 바람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웨스트 쪽으로 많이 부니까요. 이게 서쪽으로 많이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 14마일 이후, 15마일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약간 돌아오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어떻게 보면 맞으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주위 사람들을 좀 이용해서 바람을 막으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지혜를 쓰시길 바랍니다. 뭐 페이스 차트는 항상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이스별로 그 타겟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요. 설정하시면 되고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 찾으신 후 이 코스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 페이스를 해야겠다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분석을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2019년 샌프란시스코 마라톤이 코스가 작년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스 맵만 보아도 이 턴하고 다운힐이 엄청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거고요. 그 개인 기록을 욕심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뭐 런던이나 이런 런던 마라톤이나 베를린 이런 게 이렇게 플랫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개인 기록을 PR을 하기에는 어려운 코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한 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구간의 목표 페이스를 설정한 러너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 그 GPS가 보여주는 구간 페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매 순간 이거를 체크하면서 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페이스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느라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이 느끼는 내 느낌에 호흡하고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페이스 체크는 한 5km 단위, 이제 한 3마일 단위로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지금 5마일까지 왔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구나. 요 정도 보시는 게 오히려 페이스 체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대부분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12마일 이후에 바람에 맞서서 레이스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초반 레이스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페이스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 바람이 심하게 분다면 이렇게 주변 러너들 사이로 들어가서 달리는 것이 바람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요. 꽤 많이 소비되죠. 바람에 의해서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위 러너들을 잘 이용하셔서 가시는 것도 현명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이게 55도면 그렇게 확 높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온에 신경을 쓰시고요. 새벽 5시 반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이 정도 5시 반 시작이면 거의 3시 한 2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의 라이프 패런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수면이나 이런 걸 맞추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출발 시간이 이른 시간 5시 이렇게 6시에 출발하는 경기들은 그 전날에 거의 대부분 대회 앞두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정말 잘 자야 되는 날은 대회 이틀 전 밤입니다. 이틀 전 밤에 충분히 주무신다면 이게 하루 그 대회 당일날 조금 많이 좀 못 자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대회 당일날에는 그 몸이 어느 정도 긴장돼 있고 어느 정도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피곤한 거를 약간 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이틀 전에까지 못 자면 이게 결국 몸이 지쳐 있거든요. 이 회복이 안 되고 몸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피로가.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성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한 10K, 6마일, 한 10마일 지나면 벌써 그 피로도가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도 잘 유지시켜 주시고 이 수면 상태 이틀 전에 꼭 잠을 충분히 7시간 이상 자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 젤이나 음료수 섭취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업다운 코스도 많고 턴도 많기 때문에 신체가 상하좌우로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통이 생기기 쉽고요. 다른 대회에 비해서 그렇게 급수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12마일 지점하고 19마일 지점에 에너지 젤을 아마 나눠줄 겁니다. 그 GU를 나눠줄 거예요. 그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고요. 그 코스 자체가 해안선을 따라서 뛰는 코스가 많기 때문에 이 응원해주는 관중이 매우 없습니다. 그 관중이 거의 없어요. 이런 누가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 위에서 응원을 하겠어요. 그런 거나 이제 도심으로 좀 들어와야 관중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도심을 통과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중이 있겠지만 초반하고 중반까지 이렇게 해안선을 달릴 때는 거의 관중이 없을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이게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심리 상태를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가지고 대회 전에 자기가 이제 잠들기 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혼자 스스로 달리지만 내가 페이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호흡과 리듬에 내 심박수에 집중하겠다, 내 팔에 집중하겠다, 내 코어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말을 제가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웬만하면 20분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한 22분 정도 더 걸렸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2019년 샌프란시스코 마라톤 코스 분석을 한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닝 디자이너 스카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